안녕하십니까, 건자입니다. 제가 그게 벌써 한 언제쯤인가요? 한 9개월쯤 전에 이런 답글을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프로젝터 매니아 프로젝터를 리뷰하지 않는 이유를 여쭈어봐도 될까요? 라고 컨영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답글을 드렸죠. 않는이 아니고 못하는입니다. 즉 프로젝터 매니아 프로젝터를 리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모든 프로젝터를 사서 리뷰할 수는 없으니까 대여든 협찬이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리뷰 요청을 안 해주셔서 하고는 싶지만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빔 프로젝터는 프로젝터 매니아로부터 제품을 대여를 했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젝터 매니아.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를 진행할 프로젝터는 프로젝터 매니아의 PJM500F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터 매니아 PJM500F 제품의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외관, 그리고 장단점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인데요. 프로젝터 매니아의 스펙은 제품명을 보면은 어렴풋이 짐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PJM, 이것은 프로젝터 매니아의 약자일 것이고요. 500이 밝기를 나타내고요. F가 해상도를 나타냅니다. 진짜? 네, 500은 안시 루멘 값을 말합니다. 즉 PJM 500F는 500 안시 루멘의 밝기를 자랑하는 제품이다 라는 것을 모델명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F는 뭐야? F는요, Full HD의 약자입니다. 즉 해상도가 Full HD 1080p라는 얘기고요. 그럼 F 말고 다른 제품들도 있어? 그럼요. X라고 써 있으면 XGA 해상도이고요. 1024-768. 그리고 U라고 써 있으면 WUXGA, 그래서 1920, 1200을 나타내는 것이고, 숫자 뒤에 아무 알파벳이 없다 그러면 디폴트인 HD, 즉 1280-720 해상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JM500F라고 하는 모델명은 500 안시 루멘의 밝기를 가진 Full HD 해상도의 프로젝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세부 스펙을 한번 살펴봅시다. 해상도는 Full HD 1080p이고요. 디스플레이는 원 LCD 방식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밝기는 500 안시 루멘이라고 말씀드렸죠. 명암비가 15만 대 1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명암비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뭔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사실은 없어요. 이게 뭐 프로젝터 매니아가 거짓말을 했다 이게 아니라 각 사마다 기준들이 다르고 측정 방식이 다르고 막 이래서 명암비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 기관 뭐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숫자가 크냐? 그럼 되게 좋은 건가 보구나. 뭐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어떤 프로젝터는 뭐 8,000대 1인데 와, 프로젝터 매니아는 15만 대 1이네. 와, 왕따봉.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프로젝터는 100만 대 1인데 에게 겨우 꼴랑 15만 대 1이야. 에이. 이럴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가려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포커스는 매뉴얼 포커스, 수동 포커스 방식입니다. 레버를 돌려서 맞추는 방식이고요. 키스톤은 4포인트 키스톤인데 좌우로는 20도 그리고 상하로는 40도까지 조정이 가능한 전자식 키스톤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3W짜리 스피커가 2개가 들어있군요. HDMI 포트는 2개, 그리고 USB는 A-타입 포트가 1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PJM500F는 자체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부의 셋탑박스 없이도 자체적으로 앱을 설치하고 구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OS는 안드로이드 9입니다. 안드로이드 TV9은 아니고 모바일 버전의 안드로이드 9 OS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기기입니다. 다음에 CPU는 그럼 어떠냐? CPU는 스펙상으로는 ARM Cortex A5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중급기 정도면 뭐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제품을 받고 나서 ADA64라고 하는 기기의 스펙을 알려주는 앱을 깔아놓고서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래요. 이게 뭐야? 콜텍스 A55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안내 페이지에는 A53이라고 적혀 있는데 알고 보니 A55가 심어져 있더라. 아이고 이분들 참 이게 겸손하신 건지
왜 좋은 걸 넣어놓으시고 또 이렇게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표시를 해놓으셨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정합니다. CPU는 콜텍스 A53이 아니고 A55가 4개 들어있습니다. 아, 좋죠. 네. 그리고 램과 롬은 1기가 4GB이고요. 롬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와이파이도 지원을 하는데 스펙상으로는 2.4GHz만 가능하대요. 네, 여기 보시면 요 안내 페이지 상에서도 2.4GHz IEEE 802.11BGN이라고 써있죠. 이게 와이파이 버전인데요. 802.11N이 2.4GHz 대역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젝터를 켜고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 어라? 이거 뭐지? 5G가 잡히는 거예요. 5G 5GHz 대역이 네트워크가 잡히는 겁니다. 여기 연결된 보이시죠? 그래서 역시 또 ADA64를 돌려봤죠. 그랬더니 5GHz 대역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네. PJM 500F는 2.4GHz 뿐만 아니라 5GHz도 지원을 하는 듀얼밴드였던 겁니다. 이거 참, 이것도 어찌된 일이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초기 모델에서는 좀 더 낮은 버전의 SoC 칩셋을 쓰면서 거기에서는 CPU도 A53이고 와이파이도 2.4GHz까지만 지원이 됐었었는데 중간에 한번 SoC 칩셋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A55로 바뀌고 또 2.4GHz, 5GHz 듀얼 밴드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스펙에서는 미처 그것을 표시하지 못한 그런 실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더 좋은데 이것을 안내 페이지에서는 나쁜 스펙으로 써놓는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와이파이는 2.4GHz, 5GHz 듀얼 밴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블루투스도 지원을 합니다. 4.2 버전이고요. 사이즈는 196, 좀 아담한 사이즈네요. 그리고 무게가 1.1kg. 와, 되게 가벼운데요. 보통 거실에 거치하는 거치식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3kg 내외인데 1.1kg이면은 휴대용으로 써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무게인데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항상 비교의 기준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W4의 땡3S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 똑같고요. 디스플레이도 똑같습니다. 밝기는 땡3S가 7000 루멘이라고 했는데요. 500 안시 루멘과 7000 루멘,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직접 땡3S와 PJM 500F의 밝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암비는 땡3S가 8000대 1이라고 해서 15만 대 1의 PJM 500F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좀 걸러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초점 방식도 매뉴얼 포커스로 똑같고요. 키스톤도 4포인트 일렉트릭 키스톤인데요. 조절되는 각도의 범위가 좀 다르죠. 그런데 사실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키스톤 너무 과도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완전 사이드로 빼가지고 극단적으로 막 어떻게든 네모를 억지로 맞춰서 사용하시는 분들요, 얼마 안 가서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키스톤은 이걸 광학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키스톤은 좌우의 포커스가 맞지를 않고 또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지고 등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건데 키스톤은 원래 중앙에다가 거의 맞춰 놓으시고 살짝만 조정하는 용도로만 쓰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키스톤을 조정할 수 있는 각도가 얼마까지 가능하고 뭐 이런 수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스피커는 10W짜리 2개가 땡3S에는 들어있군요. 그리고 HDMI 포트 2개, USB A-타입 포트 2개 이렇게 땡3S가 들어가 있네요. OS는 안드로이드 TV9이 들어있습니다. 비교가 되지요. 그리고 CPU는 둘 다 똑같이 콜텍스 A55가 들어가 있고요. 램과 롬에서는 2기가, 32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땡3S가 더 낫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와이파이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똑같이 듀얼 밴드이고요. 블루투스는 4.0 버전이네요. 근데 뭐 큰 차이 없어요. 4.2나 4.0이나. 사이즈는 320, 240, 130. 오, 좀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직접 비교해 보실래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무게가 거의 땡3S는 3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PJM 500F가 컴팩트하고 가벼운, 그래서 거치식 프로젝터이긴 하지만 휴대용 프로젝터로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PJM 500F에는요 형제 제품이 있어요. 하드웨어는 비슷한 스펙인데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된 형 같은 제품이 있다라는 것이죠. PJM 550F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보시면 알 수 있죠. 숫자가 500에서 550으로 변했잖아요. 밝기가 500 안시루멘이 아니고 550 안시루멘이고요. 명암비도 22만 대 1로 훨씬 더 좋아졌다. 즉 명암비가 좋아졌다라는 말은 밝기가 더 밝아졌다와 함께 또 어둡기도 더 어두워져야지 명암비가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550F가 500F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제품도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봅시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옆에 쭉 뭐가 써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 보니까 이건 뭐야, 제조사가 현전 에이오미 라는 회사이네요. 그리고 제조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이네요. 이게 뭐야, 아까 전에는 뭐 한국 기업이라고 막 뭐라고 그러더니 제조회사가 차이나잖아. 그렇죠. 사실 요즘 우리나라 전자제품이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전자제품 흔치 않습니다. 국내 공장에서 전 과정을 다 조립하고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흔치 않아요. 보통들은 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서 OEM으로들 많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아니 이것들 뭐 이렇게 격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OEM인지 ODM인지도 모르겠어요. OEM은 뭐고 ODM은 뭔데? OEM은 주문을 하는 발주사가 직접 설계까지 다 맞춰가지고 야 이대로만 해, 이대로 그대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게 OEM이고요. ODM은 원래 그 수주사, 즉 주문을 받는 쪽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기술을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발주사인 그 주문자가 이런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수주사의 기술과 설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을 ODM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PJM 500F가 OEM인지 ODM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저가 프로젝터를 만드는 기술은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요즘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 왜 국산이라더니 이게 왜 중국산 OEM이야 라고 격분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뚜껑을 열어볼까요? 이렇게 스펀지를 걷어내 보면 이렇게 본체가 보이는군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매뉴얼 보이고요. 야, 도대체 프로젝터에서 한글 매뉴얼을 볼 수 있다니 좋습니다. 옆에 조그만 공간에는 액세서리가 들어있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전원선이군요. 그리고 어댑터와 추가 전원선이 나오는군요. 전원선의 길이는 1.2m예요. 조금 짧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어댑터와 추가 전원선의 길이가 1.6m입니다. 그럼 이게 뭐야? 아까 전에 전원선이 1.2m라고 그랬으니까 이 둘이 합치면 2.8m네. 네, 충분한 전원선의 길이 좋습니다. 2.8m 아주 길고 충분하죠. 마음에 쏙 듭니다. 그리고 플러그의 형태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EU형입니다. 그 다음에는 리모콘 있고요. 리모콘은 아주 전형적으로 생기지는 않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사항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본체 비닐을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군요. 자, 요게 언박싱의 다입니다. 일단 두 가지 특징이 보여요. 하나, 그 AV 잭
연결잭이 안 보이죠. 이 AV 포트가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노랗고 빨갛고 하얗고 하는 그 RCA 선을 거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포트는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마치 과거에 우리가 VGA 포트나 아니면 뭐 S-비디오 포트가 디폴트였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처럼 이제는 이 AV 아웃 포트도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특별히 AV 잭이 없다거나 AV 포트가 없어진 데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 보통 HDMI 케이블 넣어주던데 왜 여긴 없냐? 예, 디폴트 옵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할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터 매니아에서는 PJM500F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HDMI 케이블을 따로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박싱이고요. 자, 그럼 이제 외관을 살펴볼까요? 자, 요게 PJM500F의 외관입니다. 오, 여기 뭐야? 깔끔하게 생겼는데 디자인이 아주 쌈박합니다. 제가 종종 디자인 좋다 깔끔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PJM500F는 그 중에서도 또 상급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각 부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게 앞에서 본 모습인데요, 렌즈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상한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적외선 센서가 없어요. 즉 리모컨이 보통은 적외선 방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적외선을 인식할 수 있는 IR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요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리모컨이 적외선 방식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옆면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여기 구멍들이 뻥뻥뻥 뚫려 있는데요. 이건 이제 환기를 위해서 뚫려 있는 거긴 한데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뭐 팬이 달려 있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구멍만 뚫려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뒤편을 한번 보시죠. 뒤편에는 뭐가 좀 많군요. 위에 각종 포트들이 있죠. 위에 왼쪽부터 보면 파워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HDMI 포트 2개가 있고요. USB-A 타입 포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이나 아니면 외부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오디오 아웃 포트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는 IR 센서가 있네. 그럼 뭐야? 적외선 방식이라는 거야? 요거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뒤에 요 네모난 부분은 배기구입니다. 즉 광원을 시키는 바람이 이곳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뒤편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보통은 사람이 옆이든 아니면 앞에 밑에서든 보게 될 테니까 뜨거운 바람의 영향도 덜 받을 테고 또 소음의 영향도 좀 덜 받겠죠. 이런 장점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여기 있군요. 구멍은 동그랗게 하나가 돼 있지만 이 안에 3W짜리 스피커가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를 보면 왼쪽 사이드는 이 전체가 이제 인테이크 흡기구입니다. 여기에 팬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주로 바람을 빨아들입니다. 물론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오른쪽 사이드에서 바람을 빨아들이기는 하는데요, 주로 바람이 들어가는 통로는 이쪽 왼쪽 사이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죠. 그럼 위쪽을 볼까요? 위쪽에는 위에 보시면 이 포커스 조절 링이 있고요. 밑에는 파워 버튼과 볼륨 업다운 버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표면은 패브릭 재질이에요. 즉 직물 재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 또 요즘 유행이 또 직물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디자인이 꽤 이뻐요. 그런데 이 프로젝터를 본 우리 와이프는 이 상판에 이렇게 직물로 돼 있으면 이거 먼지 엄청 낄 건데 이거 골치 아플 텐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요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부분을 한번 보시죠. 중간에 딱 보이는 게 삼각대 연결을 위한 6mm 홀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하이트 어저스트 힌지가 뭐야? 힌지 경첩이잖아요. 높이 조절을 위해서 힌지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딱 젖히면은 딸깍하면서 받침대가 나오는 거예요. 즉 높이를 2단계로밖에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접던가 펴던가 2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높이 조절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높이 조절이나 각도 조절을 하고 싶으시면 결국은 이렇게
때문에 미니 삼각대 같은 것들을 밑에 연결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 아쉽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리모컨인데요. 리모컨이 통상의 리모컨하고 조금 달라요. 밑에 보시면요, 여기 초록색 보세요.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 리모컨은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지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리모컨은 적외선 방식이 아니라 블루투스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응?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적외선으로는요, 음성 신호를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가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음성 신호를 프로젝터에 있는 OS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리모컨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방식의 리모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은 파워 버튼 바로 옆에 마이크 구멍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모컨은 블루투스 방식으로만 운영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외선 발사 광원부가 보여요. 그리고 아까 전에 프로젝터 뒷면에서도 IR 센서, 인프라레드 적외선 센서가 보였었잖아요. 즉 이 리모컨은 블루투스 리모컨과 적외선 리모컨을 동시에 쓸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즉 버튼별로 어떤 버튼은 적외선 방식으로, 어떤 버튼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 그런 리모컨인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점은 이 중간에 보면은 마우스 버튼 같은 게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마우스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버추얼 마우스, 즉 가상 마우스라고 해서 화면 안에 화살표가 나오면 그것을 방향키를 가지고 화살표를 움직이는 버추얼 마우스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리모컨의 움직임으로 화살표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에어 마우스 기능이 있거든요. 둘 중에 어느 기술이 더 진보된 기술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에어 마우스 기능이 더 어렵고 또 진보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버추얼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방향키의 입력 신호만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기술인데 반해서 에어마우스의 경우에는 움직임이나 아니면 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지만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리모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버추얼 마우스가 아니고 에어 마우스입니다. 좋습니다. 요거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 성능 테스트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시죠. PJM500F의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그렇죠. 높이 조절이 조금 아쉬워요. 보통은 나사 형태로든 톱니 형태로든 프로젝터 내부에 어느 정도의 높이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있는데 PJM500F의 경우에는 경첩식으로 되어 있어서 두 단계밖에 높이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높이 조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니 삼각대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쉬움으로는 안드로이드 TV OS가 아니고 그냥 안드로이드 OS라는 것이 조금 아쉽죠. OS가 리모컨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종 리모컨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무선 마우스를 동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요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넷플릭스죠. 중국에서 제조된 모든 프로젝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요. 넷플릭스 인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서 유료로 고가 요금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해상도는 맥스가 480p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성비가 좋은 프로젝터냐? 여기에 대해서는 가성비 최고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동일 유사한 스펙을 가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 가능한 중국산 프로젝터들이 더 싼 것들이 있어요. 아니 있어요가 아니라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프로젝터야 라고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느 리뷰어가 광고 협찬을 받으면서 그 리뷰상에서 가성비는 최고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맞고요. 아니 그러면 이왕이면은 가성비 최고인 프로젝터를 추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건자 너 초심을 잃었군. 광고 좀 해준다고 하니까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하는 거야? 그거 아니고요.
그럼 왜 그럼 제가 이 제품을 추천을 하느냐? OEM이기는 해도 이 제품은 한국에서 한국의 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객 지원이나 AS가 모두 우리말과 한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사실 이 프로젝터를 구매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 볼 사항들도 많고 또 어려운 용어들이나 조건들 같은 것도 많아서 이 섣불리 그냥 덥석덥석 사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리뷰도 그렇게 흔한 편이 아니고요. 리뷰라기보다는 광고에 가까운 컨텐츠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정보를 좀 얻고 싶은데 또 때로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아니면 사고 나서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뜻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적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구매를 했었던 그 알리익스프레스는 다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죠.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큰 장애로는 안 느껴지시겠지만 저 같은 영알못이나 좀 나이 좀 지긋하신 형님들이나 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설명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는 거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영어를 써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야, 이거는 엄청난 장벽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 수많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가 된 제품들에 대해서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한글이 통용이 안 되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보통 그 질문을 직접 알리익스프레스의 그 셀러한테 하시지 않고 다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모르는 거를 다 물어보시니까 또 저는 또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또 제 리뷰를 보고 사셨다는데 제가 또 그렇게 막 무시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제가 무슨 알리익스프레스 바이 프로젝터의 무슨 그 고객 상담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어느새. 그러니까 제 구독자나 아니면 시청자분들도 이거 불편하다. 좀 내가 뭔가 속 시원하게 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난 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충분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프로젝터 매니아의 제품은 국내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담과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애프터 서비스가 다 우리말과 한글로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기술 쪽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쓰시고 싶은 그런 형님분들 아니면 누님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프로젝터 매니아의 제품들이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PJM 500F 뿐만 아니라 프로젝터 매니아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이 가진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장점은요. 역시 디자인입니다. 아주 이뻐요.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볍기도 하고 크기가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휴대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물론 이걸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방에다가 충분히 넣어서 다닐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블루투스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적외선 센서 쪽에다 대고 뭔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냥 방향 타지 않고 버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꽤 장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는 마우스가 또 에어 마우스다 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요거 지금 보여드려야 되나? 보여드립시다. 이게 화면이에요. 그리고 에어 마우스 버튼을 한번 누르잖아요. 마우스가 나와요. 예전에 버추얼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되게 느렸어요. 방향키 같은 것들을 똑똑똑똑똑똑 누를 때마다 한 스텝씩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가는데 주야장창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에어 마우스는 빠릿빠릿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편리하다,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에어 마우스가 모든 메뉴의 조작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좀 선택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100% 완벽한 리모컨이야 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에어마우스가 작동을 하는 버튼과 안 하는 버튼이 좀 선택적으로 있어서 이것은 에어마우스와 리모컨 버튼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롱 파워 케이블. 파워 케이블 길어서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기를 키스톤을 최소한도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의 중간쯤 되는 영역에다가 맞춰서 프로젝터를 위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또 콘센트까지의 길이를 빼기 위해서는 파워 케이블이 어느 정도 길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아주 충분히 깁니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PJM500F의 메뉴와 또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도 재밌었다, 나름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관자